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이제 1교시 때는 이제 알폰소 쿠아론의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사운드 디자인이 갖는, 연출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뭔가 영화 사운드의 해석은 이제 뭐 저 혼자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 영화과를 다니시면서 그런 이제 안목들을 조금씩 키워가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랑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영화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겠죠. 자, 조금 지루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이제 필름 영화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성 영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옆에서 오케스트라가 이제 음악을 같이 연주를 해주면은 필름은 그냥 흘러가고 대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막으로 처리되는 그런 무성 영화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유성 영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저기 보이는 저런 마이크 같은 거, 저런 이제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녹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성 영화가 등장할 수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녹음 기술이 있어야지 유성 영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본적으로 뭐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들 수능 공부하면서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류의 좀 뭐랄까 산업이나 기술 같은 것들의 발전 역사는 전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보통 이제 산업의 이제 발달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다른 곳에 이용되어서 이제 우리의 다른 기계들이 발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192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전화나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라디오도 발명되고 통신 기술이 이제 부흥기가 찾아오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녹음 장비들도 이렇게 점점 개발되고 발명이 되게 되면서 유성 영화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도 소리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 이제 맨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커다란 이제 영화사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중소 영화사였던 워너브라더스가 유성 영화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유성 영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1927년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초의 유성 영화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영화들처럼 이제 모든 장면에 다 소리가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대사를 다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재즈싱어는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였어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의 장면, 그 인물이 노래하는 장면에만 이제 노래하는 사운드를 그대로 입혀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당시 관객들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자막으로만 다가고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스크린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마치 관객들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제 싱어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유성영화 초창기 때 많은 영화인들은 그 유성영화를 되게 반대했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무성 영화 포맷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사운드의 도입은 기존의 영화 미학을 해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 이게 무슨 소리인 거 하니? 그러니까 사운드 도입을 반대했던 이제 많은 초창기 영화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찰리 채플린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 다들 아시죠? 이제 막 그 코스튬 이렇게 달고 막 슬랩스틱 코미디하면서 춤추고 모던 타임즈가 있죠. 대표적인 영화로.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 이제 그 슬랩스틱 코미디 이제 거장 배우이자 이제 직접 연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몸개그를 주축으로 하는 장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몸개그를 주축으로 하는 장르에 이런 과장된 연기에 실제로 배우의 대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재미를 반감시킬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사운드를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 중 하나인 알프레드 히치콕도 소리를 뭐하러 넣냐, 편집으로 하면 되지, 이런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 영화를 실제로 이제 반대했던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기술과 장비의 한계로 녹음을 위해 배우가 마이크 옆을 떠날 수 없었던 제약의 존재.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거에도 이제 마이크가 다 탑재되어 있고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소리가 다 어느 정도 녹음이 되고 어느 정도 다 들을 수 있는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엄청 구형 마이크였기 때문에 이제 배우가 마이크 옆을 떠날 수 없었던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막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이렇게 마이크 들고 노래를 하잖아요. 가수들이 이렇게 들고 노래하는 마이크는 목소리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게 요게 마이크다 치면은 요 주변의 소리만 이렇게 딱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입에 이렇게 딱 대고 노래를 부르다가 뭐 예를 들면 가수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고음 하이를 할 때 하는 소리 질러 마이크를 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그 마이크는 딱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제약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가 마이크 옆에 떠나갈 수 없었고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동시용어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바로 저거죠. 제가 저기 세팅해놓은 장비
마이크, 레코더, 뭐 키보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어요. 역시 또 영화 하나를 보실 건데요. 1952년에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래 너 형은 봤겠지? 네. 형 봤겠지. 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시 영화사의 되게 길이 남은 이제 명작 중 하나이고요. 지금 봐도 되게 재미있는 영화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씩 보여드릴 거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찾아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한 번쯤은 수업에서 이 영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1927년에서 28년 유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축약하여 담아낸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짐 켈리라고 하는 배우죠. 저 배우가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데 이제 저 배우가 이제 자기의 영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유성 영화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썼는데 사운드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장르의 발전, 뮤지컬 영화. 이 영화 자체가 이게 뮤지컬 영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일단 뮤지컬 장면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는 노래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재즈 싱어도 뮤지컬 영화였고 노래를 하는 영화는 당연히 유성 영화여야지만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해봤자 뭐 유튜브를 아무리 박효신이 이렇게 막 눈에 오지게 부르고 있어도 음량 다 꺼놓고 이 모양만 보고 있으면 감흥이 안 오잖아요. 유성 영화이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가 발달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잠깐 몇 장면을 제가 골라가지고 보실게요. 어디 갔지? 이제 대단한 명장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또 자막이 왜 안 나오냐? You're a big singing star now, remember? This California dew was just a little heavier than usual 아시는 분들 tonight.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Really? 진짜 이제 훌륭한 명장면이 From where I stand, the sun is shining all over the place. 영화는 이제 모르더라도 이 노래는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되게 연기라던가 뭐 화면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지금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 중 하나예요. 아직 아니에요. 살짝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이렇게 물을 잔뜩 뿌리면서 저걸 맞으면서 찍다 보니까 저 배우인 진 켈리가 열이 38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저렇게 연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영화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를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 있죠. 그거를 표현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되게 하나 잘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수창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자, 지금 딱 써져 있죠. Quiet while recording. 녹음하니까 조용히 해라. 녹음하니까 딱 조용히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All right, here we go. Quiet. Roll up. She's got to talk into the mic. I can't pick it up. Cut. What's the matter, Dexter? Lena, look, Lena, don't you remember I told you there's a microphone right there in the bush. Yeah, You have to talk into it. I was talking, wasn't I, Miss Dinsmore? Yes, my dear, but please remember round tones. Pierre, you shouldn't have come. Pierre, you shouldn't have come. Yes, my dear, that's much better now. Hold it a second. Now, Lena, look, here's the mic, right here in the bush. Yeah. Now you talk towards it. The sound goes through the cable to the box. A man records it on a big record in wax. But you have to talk into the mic first, in the bush. Now try it again. She is dumb. Oh, she'll get it, Dexter. Look, Lena, don't worry. We're all a little nervous the first day.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Oh, by the way, Roscoe, you know the scene coming up where I say, Imperious Princess of the Night? I don't like those lines there. Is it all right if I just say what I always do?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ure, any way it's comfortable. But into the bush! Okay, again. Quiet! Roll 'em! Shouldn't have flirting with me. Really? Cut! Lena, we're missing every other word. You've got to talk into the mic. Well, I can't make love to a bush. All right, all right. We'll have to think of something else. What are you doing? You're being wired for sound, dearie. What? Now, Mrs. Lamont, watch out for those dentalized D's and T's and those flat A's. Everybody's picking on me. Okay, Lena. Now look at this flower, see? The mic is in there. That's it. Now the sound will run from it, through this wire, onto the record. It'll catch whatever you say. Now let's hear how it sounds, Lena. Okay, quiet! Roll up! Yeah, you shouldn't have come. Dang. Sure. What's that noise? The mic's picking up her heartbeat. Swell. Cut! That's right. That should do it. Now don't forget, Lena. The mic is on your shoulder. And whatever you say goes through the wire onto the record. Now please, Lena, talk into the mic. Yeah. Oh, and don't make any quick jerky movements or you might disconnect it. Okay, let's go.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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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em! Oh, Pierre, you shouldn't have come. You were flirting with Dave. What's this wire doing here? It's dangerous. You two had better not go into the theater together. Yeah, Lena's probably waiting right in. 이렇게
제작진들이 찍은 유성 영화를 처음 관객들에게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What's that? A thunderstorm outside? It's those pearls, Mr. Simpson. I am the noblest lady of the court, second only to the queen. Yet I am the saddest of mortals in spring. Why, what is the matter, miss? I'm so downhearted, Teresa. My father has me betrothed to the Baron de Lansdale, and I can't stand him. Why, all the ladies of the court wish they were in your pretty shoes. My heart belongs to another. Pierre de Vitali. Ever since I met him, I can't get him out of my mind. Sounds good and loud, huh? Oh, Pierre, you should come. Danger. They will surely find you out. 마이크 어깨에 있으니까. Valuable. Never could remember where the microphone was, boss. 'Tis Cupid himself that calls me. And I, bitten by his arrow, The night full of iron. Hey, Lena, what you hitting him with, a blackjack? Oh, Pierr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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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somebody get paid for writing that dialogue? Sounds like a comedy inside. It's a Lockwood Lamont talking. What? This is terrible. Something else. Come up. No, come on. Oh. What's that? The sound. It's out of synchronization. Well, tell them to fix it. Yes, sir. Yvonne, captured by Rouge Noir, the purple terror. 입이 안 닿죠? Oh, my sword! I must fly to her side. Yvonne, my own. Pierre will save me. Pierre. Pierre is miles away, you witch. No, no, no. Yes, yes, yes. No, no, no. Yes, yes, yes. This is a scream. Give me pictures like the jazz singer.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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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We're ruined.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딱 나오죠? 망했어. 반응이 시궁창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자, 지금 이 장면들을 봤다시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앞에 걸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딱 나오죠? 저 세 번째 줄에 있던 거, 기술과 장비 한계로 욕을 위해 배우가 마이크 옆을 떠날 수 없었던 제약의 존재. 지금 딱 그 영화를 보시니까 이해가 되죠? 마이크를 뭐 어깨에 달아놓고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얘기하니까 대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시행착오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에 닿을 때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고, 다들 이제 소리를 녹음하면서 영화를 찍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성영화 포맷에 익숙해져 있던 이제 옛날 영화인들에게 사운드 도입은 기존의 영화 미학을 훔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반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객들이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그 쟤네가 만든 유성 영화는 기존 무성 영화 포맷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우의 대사를 끼얹어서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무성 영화 포맷은 마치 이제 관객들이 아름다운 동화책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림과 이제 흘러가는 듯한 이제 판타지적인 이야기,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또 리얼감을 추가하는 대사를 얻다 보니까 실제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동화처럼 안 느껴졌다 이거죠. 보면서 이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치고 있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런 대사를 치고 있으니까 그냥 코미디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전의 무성 영화 포맷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성 영화의 도입 자체는 그 소리가 도입되면서 지금 현대의 영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극영화, 내러티브가 중요한,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중요한 그리고 이제 리얼리즘 영화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녹음 시스템이 보완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녹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녹음, 당연히 동시녹음이죠. 촬영 현장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동시에 피사체 소리를 녹음하는 일련의 작업. 아까 맨 처음에 성민이가 얘기를 했어요. 영화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녹음을 한다. 그게 바로 뭐 여기서는 이제 별도의 녹음이라고 적어놨지만 그게 바로 동시녹음과 같은 맥락이죠. 그 영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소리는 따로따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녹음은 이제 현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사실적인 소리를 기록하고 사운드 디자인에 의한 재료를 채집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시녹음을 통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운드 디자인과 후반의 사운드 믹싱 과정에서 작업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동시녹음 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시녹음, 이거는 이제 뭐 현장을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는데, 동시녹음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기 그 사랑은 비슷하고 영화에서는 되게 마이크를 여기저기 달아놓고 그냥 이제 녹음실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한 구성을 영화를 했지만, 이제 현대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구성으로 이제 시스템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시녹음 기사, 부모 오퍼레이터, 라인맨은 3인체제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명의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팀을 이루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화의 규모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녹음 기사는 한 명인데 부모 오퍼레이터가 이제 영화가 너무 막 배우가 너무 많아서 부모 오퍼레이터 한 명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부모 오퍼레이터를 2명 두기도 하고, 부모 오퍼레이터를 2명 두기면 이제 그 당연히 그 사람들을 받쳐주는 라인맨도 여러 명 더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를 이렇게 찍고 현장 같은 데 나가게 되면은 거의 규모가 작은 학생영화, 독립영화 등에서는 1인 녹음이 강세. 요즘에는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작아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는 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보게 되는 동시녹음 기사님, 동시녹음 시스템, 동시녹음 팀은 거의 대부분 아마 혼자일 겁니다. 자, 동시녹음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있어 보인다, 그죠? 뭔가 막 띠까번쩍한 막 이런 거 갖고 다니고, 저렇게 비싸 저거 한 수천만 원이 억대까지 나가는데 갖고 싶네요. 자, 동시녹음 기사, 동시녹음팀의 헤드스텝이란 말에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있겠죠. 촬영팀이 있을 수 있고, 연출팀이 있을 수 있고, 동시녹음팀이 있을 수 있고, 미술팀이 있을 수 있고, 그 각 팀들의 이제 그 대장, 각 팀들의 대가리 스텝을 이제 헤드스텝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헤드스텝들, 동시녹음팀의 헤드스텝을 이제 동시녹음 기사 혹은 뭐 이제 학생영화나 독립영화에서는 그냥 뭐 줄여서 사운드 감독님, 뭐 싸감님, 음향 감독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동시녹음 기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시녹음 기사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상업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카트 같은 데다가 온갖 장비들이 이렇게 세팅해놓고 다니면서 저 장비들을 직접 다루는 레코더하고 있어요. 직접 다루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녹음 기사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와 연출이, 감독의 연출 같은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스태프들을 지휘해서 그 소리와 정보를 녹음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삐까번쩍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 보이는 요 커다란 액정 보이는 다이얼린 이런 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레코더예요. 그리고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영화 장비들은 다 그래요. 요 밑에 있는 건 역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일종의 믹서죠. 요거 없어도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녹음기만 있어도 소리를 꽂고 이게 누르면 녹음이 되기는 하는데, 이 녹음 기사님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녹음을 잘 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 장비를 붙이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분 마이크에다가 무선으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모니터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어느 소리를 녹음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녹음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여기 요즘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죠. 왜냐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블루투스로 핸드폰이랑 호환되는 어플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동시녹음 기사님들이 적어주시는 사운드 스크립이라는 건데요. 동시녹음 기사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소리를 가장 잘 이제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어올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외 장면에서 이제 배우가 이제 중요한 이제 대사를 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꽉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못 쓰겠죠. 못 쓰거나 후에 각오해야겠죠. 그런 것들 이제 기록을 해서 나중에 후반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이렇게 다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데 요즘은 아이패드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붐 오퍼레이터입니다. 저기 보이죠? 붐 마이크 제가 하나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저 붐 마이크를 이제 직접 잡고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제 저거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분 마이크인데 길죠? 요거는 이제 좀 구형 모델이어가지고 이제 더럽게 무거워요. 요거는 이제 최대 길이로 줄이면 이제 한 4m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풀렸어. 최대 길이로 줄이면 한 4m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가볍고 작은 컴팩트한 모델들이 많이 왔습니다. 당장 저 사진만 봐도 이것보다 훨씬 가볍고 좀 더 작아 보이죠? 요 마이크들 이게 실제로 잡고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잘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지금 1인 후배가 만약에 대사를 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마이크를 이렇게 1인 후배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지향을 해주겠죠. 만약에 1인 후배랑 옆에 있는 지원 후배가 같이 대화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원 후배가 대사를 칠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지원 후배한테 옮겨서 가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분 마이크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놓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까 그 사랑을 비를 타고 영화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소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걸 들고 계속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붐 마이크를 이렇게 직접 잡고 다루는 사람을 이제 붐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배우의 대사를 녹음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이크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 중 하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붐 마이크는 당연히 그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은 너무 깊게 담가서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은 그것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 중심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붐 마이크의 그림자가 뭐 이런 식으로 앵글에 담기게 되면은 그것도 못 쓰게 되겠죠. 조명 같은 것도 잘 볼 줄 알아야죠. 그림자가 앵글에 나오면 안 되니까. 자, 딱 봐도 알겠지만 근지구력과 섬세한 컨트롤 능력이 필요하겠죠. 저렇게 빡세거든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지금 저분은 이제 여자 분맨이신 것 같은데 힘들어 보여요. 실제로 이제 현장 가보면 이제 너무 이제 마이크가 이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저렇게 무식하게 긴 분포를 요즘에는 잘 안 쓰고요. 그냥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본 적 있긴 해요. 한번 이제 진짜 지미집용 카메라 끝에다가 분마이크 달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라인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 사진 보세요. 물론 이제 실제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은 아닌데 이제 촬영 현장 아까 그 사랑한 비를 타고 해서 그 이제 그 어떤 투자자가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그 녹음 케이블 라인 이렇게 발에 걸리니까 이걸 막 잡아 당겨 버려가지고 배우가 넘어지고 실제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이제 유선이 기본적으로 무선보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인들이 이렇게 마구 꼬여 있으면은 근데 이제 현장이 아무래도 잘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겠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렇게 막 어떤 게 어떤 라인인지 구분을 못하다가 잘못 꽂으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막 꼬여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예쁘게 감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저거 라인 감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시 녹음팀은 그 붐 오퍼레이터와 동시 녹음 기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라인이 당연히 케이블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 케이블을 잘 정리해주고 하는 그 동시 녹음팀의 막내 스텝을 라인맨이라고 합니다. 동시 녹음기와 마이크를 이어주는 케이블을 관리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막내 스텝이기 때문에 진짜 딱 요것만 하면은 사실 막내가 아니죠. 사회생활 어디나 그렇듯이 좀 여러 가지 보조 업무를 함께 맡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막내 스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이 더 발달을 해서 이제 무선 시스템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순수한 의미의 라인맨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무선을 이제 마이크만 이제 전담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라인만 딱 관리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자, 1인 동시녹음 시스템 저예요. 이게 작년 여름에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죠. 진짜 더웠거든요. 자,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녹음기가 진짜 엄청나게 크고 마이크도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다 이런 초창기 장비들은 이제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동시녹음 팀이 만들어진 거지만 요즘에는 녹음기도 진짜 작아지고 가벼워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터블 레코더로 그런 우리 학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녹음기가 되게 작죠? 되게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 파스캔서의 DR68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2회차 때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가볍게 메고도 그리고 여기다가 케이블 연결해서 정말 혼자 들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녹음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참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다 만능이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그 상업 이제 프로 동시녹음 기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이제 커다란 카트를 굳이 맞춰가지고 들고 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혼자서 이렇게 그 동시녹음 팀의 일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소리의 품질이나 업무의 효용성에 있어서 당연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뭔가 사람이 많으면은 조금 더 일을 좀 더 분담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다룰 수 있으니까 소리의 품질도 좋아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학교에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마 저같이 생긴 저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때 너무 더웠어. 자, 이 질문을 많이들 해요. 사실 지금까지 한번 했던 건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죠. 되게 힘들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왜 위로 들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들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사랑과 비슷하고 해서 봤을 때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이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향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는 거고 가끔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크레인이나 기계팔 같은 걸로 이렇게 안 하냐. 기계팔은 소리가 나서 그래요. 기계팔을 움직일 때마다 윙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당연히 녹음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잡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계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로봇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람만큼 섬세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즉각적인 이제 뭔가 배우가 갑자기 애드리브 치면서 막 혼자 나와 그러면 사람이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는데 로봇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왜 위로 드느냐? 기본적으로 그 영화는 이렇게 사각형 스크린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필름 프레임의 특성상 요 머리 위에 위치해야지만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드리면은 좀 찌그러졌는데 어쨌든 간에 자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 안에서 만약에 배우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배우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를 녹음하려면은 뭐 마이크를 이렇게 입 앞에다가 갖다 댈 수 있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갖다 댈 수 있고 이렇게 갖다 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갖다 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화면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화면에 나오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막 CCTV한테 지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CCTV한테 욕먹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앵글 안에서 인물의 입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면서 소리를 이제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크를 대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고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대야지 여기 안에 이렇게 담기지 않으면서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금 더 이동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위로 드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뭐 이런 앵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어. 여기가 다 하늘이야. 그럼 여기다가 드는 거고 여기다 드는 게 훨씬 가깝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드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이제 조금 심화적인 얘기긴 한데 소리에는 기본적으로 회절성과 반사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을 통해서 퍼져나가죠. 저 공기 매제의 특성상 소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더 쉽더라도 이렇게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 그 위쪽의 공기와 아래쪽 공기의 온도 차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대충 저렇다고 상식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풀샷 같은 거는 네. 점점이 다 보이는데 마이크로 그렇게 해서 풀샷. 그거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풀샷이 있을 수 있겠죠. 인물이 두 명이에요. 예를 들면 인물이 두 명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인물이 이렇게 두 명이서 들어가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 붐 마이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멀지만 이렇게 위에 대야 돼요. 왜 발밑에 이렇게 대는 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에다 대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녹음하는 거랑 아래에서 녹음하는 거랑 조금씩 또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 기본적으로 되는데 만약에 돈이 많아서 무선 마이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활용하면 좋겠죠. 이럴 때 이제 배우 옷 속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하나씩 숨겨놓고 무선 마이크를 하나씩 채워놓고 여기로 들어오는 배우의 대사를 받으면서 요 위에 요 무선 마이크를 채워놓으면 진짜 대사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 뉴스나 예능 같은 데서 뭐
유재석이나 뭐 손석희 같은 아나운서 그런 사람들이 넥타이나 이런 카라 같은데 이렇게 뭐 조그마한 탈목치 이렇게 달고 계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이제 흔히 와이어리스라고 부르는 무선 마이크인데 이 무선 마이크는 진짜 딱 여기 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짜 목소리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로 인물의 대사를 받으면서 이 위에 떠 있는 분 마이크로는 이 전체적인 공간음을 동시에 같이 녹음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2개 정도가 생기겠죠. 무선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 분 마이크에서 얻은 소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후반에서 잘 섞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로 가시게 될 학생 영화, 독립 영화, 현장 같은 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조차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럴 경우는 제가 어쩔 수 없죠. 다 해야죠. 후시하면 되지. 응? 후시하면 되지. 맞아요. 후시하면 되는데 그 얘기도 이따 나중에 할 거예요. 저 살짝 TMI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사운드의 도입을 통해서 그 영화의 기본적인 포맷이나 그런 것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 중에 조금 재미있는 것을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아까 본 사랑은 비를 타고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필름 사이즈예요. 원래 그 요즘에 필름 안 쓰는데 이제 옛날 셀룰로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로 나와요. 이 비율 1.33대 1. 조금 흔히 쓰이는 말로 하면 4대 3이죠. 옛날에는 이 비율을 그대로 썼어요. 옛날에 이 비율을 그대로 썼는데 이제 사운드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요 필름의 특정 공간에 사운드가 이제 기록될 공간이 이렇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필름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진 필름이 다다다다다다 들어가면서 사진을 한 장씩 찍죠. 그러면 이 안에 찍힌 사진, 이 안에 이렇게 인물의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들이 다다다다다 빠르게 돌면 동영상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여기에다 사진만 찍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소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위를 조금씩 자릅니다. 이 아래 위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면이 조금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와이드 스크린 비율 1.65대 1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요거에다가 이제 옆에 늘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자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적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1.85대니까 2.35대 1 비율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보통 극장 가면은 이렇게 막 길다란 이런 화면을 이렇게 가장 많이 하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뭐 타협한 화면이라든가 이 화면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수업에서 조금 더 가르쳐 줄 거라 예상을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사운드의 도입이 뭔가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를 끼쳤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두 번째 TMI 슬레이트인데요. 아, 형 혹시 장비실에서 하나만 꺼내줄 수 있어요? 안 꺼내놨다. 이거 본 적 있죠 다들? 혹시 이거 왜 치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고학번들 말고 실습생. 편집할 때 타이밍 맞추려고 편집할 때 타이밍 맞추려고 정확히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봤어요.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슬레이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성영화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찍고 편집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들어가고 아까 여기서는 이제 화면비에다가 이게 동시에 이렇게 사운드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소리가 이제 당연히 같이 맞겠죠. 근데 아까 사랑을 비례타고 해서 시사회 때 그 영상이랑 대사가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그 막 리나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싱크가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리랑 영상 싱크로가 틀리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안된 게 이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기본적으로 동시 녹음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따로 나오고 영상이 따로 나오죠. 그럼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이 그거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로 합쳐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칠 때 어떻게 그거를 배우 입모양 보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맞추니까 그게 너무 효율적이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건데요. 가끔 박수로 대체하기도 하죠.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값을 이렇게 다 써주고 몇 씬에 몇 컷에 몇 테이크인지 다 써줍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나죠.
그러면 뭐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카메라에서 이렇게 사진이 따다다다 찍힐 때 요 사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찍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슬레이트가 딱 이렇게 맞물리는 순간의 사진과 소리를 이렇게 빡 한 번 내주면 소리가 이렇게 조금 기울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갖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편집할 때 일종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눈에 띄는 이렇게 기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맞춰주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당연히 다 따라서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게 고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없으면 박수 쳐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요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거 근데 생각보다 진짜 뭐 당연히 현장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영화를 찍게 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될 사실인데 이거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이거를 잘 모르고 안 치고 그냥 찍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가서 눈물 흘리면서 막 후회하고 막 과거에 나를 욕하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 도입이 뭐 화면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작업 환경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 현장이 발달하는 거죠. 자, 다음은 후시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지금 또 다시 1시간 정도 됐어요. 지금 11시 52분이니까 이번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조금 여유롭게 12시 5분에 다시 한번 모여보도록 할게요.